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블랙록 CEO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블랙록 CEO가 미국은 수십 년간 달러가 세계 기초통화를 사용을 하면서 혜택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 혜택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약간 흘리면서 비트코인의 언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그만큼 기초통화 자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의 기초통화에 있는 지분율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하면서 블랙록의 사모펀드 이 언급을 좀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품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해라 라는 형태로도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스닥 지수 추이가 계속 좀 힘이 약해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등의 골자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의 전망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아마 3번은 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이 나와 줌으로써 대부분 이제 뭐 배당주나 그 다음에 채권 요런 애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덩달아 이제 ETF에 따른 수급 동향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아이비트 쪽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여전히 횡보 추이가 유지가 되는 이유도 이런 점이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나스닥 추이의 이 기반이 아직 약세이다. 아직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이때까지 내용 요약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 관세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협상의 우위점을 잡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 따른 반응과 그 다음에 그런 협상 부분에 따른 결론이 나오기 전 때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큼에 따른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4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률을 좀 빼는 구간으로 좀 쓰일 것 같고 5월이나 6월 달에 그런 자기만의 실적, 트럼프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실적들을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번에 이제 디파이 부분이 약간 불안 요소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이제 디파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거의 과거 2023년도 10월달 가격과 거의 유사한 만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파이를 해왔던 부분에 다른 청산의 이제 물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켓도 여전히 약점이 노출이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 뜻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셀러 형님의 평균 단가 추이도 생각보다 높죠. 네, 6만 정도가 되니까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든 간에 이 가격대 추이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로 좀 긁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22,000개를 추가 매입을 했고 그게 이제 대충 평균에 86,9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래티지의 그런 행동 패턴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할 거냐 아닐 거냐는 좀 이건 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분기 실적 보고 그 다음에 자본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고 그 충당 금액에 따른 추이,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 게 대조표 부분으로 충분히 현금 흐름과 순환 패턴을 잘 돌릴 수 있을지를 그냥 그때마다 확인하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못 가는 배경도 MSTR에 이렇게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하면 MSTR 자체에 있는 주가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어느 정도 항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과 MSTR은 거의 이제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데 MSTR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공식적 절차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MSTR에 있는 지분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계속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예정치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세 차례 금리나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트럼프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약간 경기 침체에 따른 효과로 세 번 정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좀 시장에 안도감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때까지 잘 맞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인 추이로 봐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도로 최근에 다우지수만 오르고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조정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TX가 5월 30일부터 5만 달러 이상의 채권자 청구에 대한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보유 중인 114억 달러 규모가 현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오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네오 선절했습니다라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겨울은 추워라고 해서 70%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이낸스 네오 상장 폐지설이 나와 줌으로써 한때 뭐 마이너스 10% 이상 밀려버리는 그런 때가 나왔었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오가 좀 시장에서 되게 외면받을 만큼 계속 떨어졌던 배경도 그런 추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연적인 요소가 알트코인의 여러 가지 뭐 약점이 노출이 되든지 이해관계가 좀 틀어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의 수익성을 좀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보존적 기간이 이제 임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었던지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오도 뭐 잘 되길 바랄 뿐이고요. 최근에 이제 서클이 이번에 IPO에 따른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JP모건하고 시티가 협업을 해서 4월 말까지 공시를 진행을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USDC는 이 자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 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또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가지고 부가적인 비즈니스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 비즈니스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좀 더 힘을 쓰는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도 하반기 부분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8만 부분을 좀 놀고는 있지만 웬만하면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나스닥 부분을 좀 따라가고 있는 추이가 계속 연달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달도 이제 좀 많이 힘든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스닥도 이제 내려갈 수 있을 만한 하한은 어느 정도는 전 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또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알트코인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이 단기간 추이에서 너무 이 구간에서 너무 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화 차트 기반으로 그냥 단순하게 좀 본다라고 해도 이 장기 이평선 추이가 이제 961선이나 또는 481선, 이게 보게 되면 961선이 요거예요. 481선이 요거고요. 근데 대부분 시장이 좋으면 241선에서 거의 다 터치가 나오고 난 뒤에 회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을 빨리 해줌으로써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장기 부분을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평선 좀 정리가 되면서 정비열 구간으로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하반기 부분부터 이제 힘을 좀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추이가 좀 아쉽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김프 구간에 있는 괴리율을 포함을 해서 만약에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맥디 제가 좀 많이 본다라고 했잖아요. 맥디 기반으로도 여전히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제 다이버전스가 또 만들어지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 오히려 이제 상승 부분을 좀 더 저해해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코인 차트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솔라나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장기 이평선 부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힘을 못 내고 있으면 이거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회복을 보여주어야 되는 이 4월달 구간은 그런 형태로 알트코인들이 마무리가 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4월달에도 횡보하는 구간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5월, 6월달에 아무리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 관세에서 계속 얼매 부리는 거가 아니고요. 관세 다 그 다음에 있는 패턴을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 추이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에 있는 그 패밀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디파이나 채굴회사 쪽에 있는 지분 이런 거를 좀 해서 수직 계열화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부분도 요즘에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그룹이 좀 완성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무언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판은 상반기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김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권자애들이 요즘에는 관세에만 계속 집중화되어져 있어서 코인이 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코인 자체성에서 무언가를 밈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좀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도 좀 아쉽고, 또는 이제 수급도 어느 정도 단독으로 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창구 역할이 될 수 있을 정도에서 좀 자금이 계속 들어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